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오늘은 GB80 블랙입니다. 이번 신형 GB80 블랙은 내외장에 전용 파츠가 들어간 게 특징으로서 먼저 전면부에서는 엠블럼과 라디에이터 그릴, 헤드램프 안쪽 사이드 베젤에 블랙 포인트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범퍼 가니쉬와 도어 가니쉬 앤 도어 스텝, 그리고 디에로 몰딩과 루프랩까지 블랙 처리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좀 더 딥한 느낌이 드는데요. 또한 휠도 기존 22인치를 기본화하면서 플로팅 타입 휠캡 앤 캘리퍼도 블랙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후면부에서는 제네시스의 레터링이 다크 메탈릭 버전으로 교체가 되었어요. 다음으로 실내에서는 변화 포인트가 은근 많은데요. 먼저 시트는 블랙 전용 퀼팅 및 파이핑에 블랙 모노컬러가 적용이 되고요. 헤드라이닝도 전용 스웨이드 재질의 블랙 전용 애쉬 우드 가니쉬, 여기에 가죽 내장재들의 스티치까지 달라집니다. 또한 노브 및 스위치류, 에어벤트와 각종 테두리에 블랙 컬러가 들어가고요. 변속 다이얼 글라스의 내부 장식과 글로브 박스 개폐 버튼 등도 블랙으로 표현이 되면서 고급감이 상승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웰컴 굿바이 애니메이션이 새롭게 구현이 됐다고 하는데요. 여기까지가 이번 GB80 블랙의 달라진 점입니다. 자, 그래서 얼마냐? 이번 GB80 블랙은 2.5 터보가 9,400에 3.5 터보는 9,800으로 일반 모델 대비 약 2,400만원가량이 비싼데요. 2.5 기준으로 기본 품목들을 비교해보면 먼저 블랙에선 AWD가 기본, 일반 모델에선 300만원이 추가가 됩니다. 외장 컬러는 블랙에선 선택권이 당연히 블랙 한 가지이고요. 일반 모델은 유광 8가지, 무광 4가지입니다. 휠은 블랙에서 22인치 다이아몬드 커팅 휠이 기본이니까 일반도 22인치로 바꾸게 되면 추가로 250만원에, 다음으로 인승별 추가 금액은 동일합니다. 내장 선택권은 블랙에서는 옵시디언 블랙 모노톤이 기본이므로 일반에서는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를 적용하면 300만원이 추가가 되고요. 가니쉬는 블랙이 전용 애쉬 리어루드인 반면에 일반에서는 이를 사용할 수 없지만 선택권은 총 4가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블랙 기본 구성 패키지는 HUD와 컨비니언스,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1 앤 2, 2열 컴포트와 뱅 앤 올룹슨 사운드 패키지이기 때문에 이를 일반에서도 동일하게 선택하면 최종 가격은 9,440만원대, 9,040만원, 즉 거의 동일한 옵션 수준에서의 가격 차이가 400만원이므로 블랙 전용 파츠들을 통한 드레스업 비용은 400만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승을 나가볼게요. 고! 짠! 저는 GB80 블랙을 타고 주행 중입니다. 가장 먼저 승차감을 느껴보도록 해볼게요. 전방에 연속된 방직턱 구간이 있기 때문에 방직턱을 넘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직턱. 오, 되게 부들부들한데요? 역시 기존의 GB80이 가지고 있었던 패밀리카와 가장 근접한 나긋나긋한 하체 감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전방에 또 넘어볼게요. 시속 30km입니다. 방금 방직턱은 좀 높이가 높은 거였거든요. 그랬을 때 충격을 모르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자잘자잘한 충격들을 상당히 많이 막아주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현재 저는 블랙이기 때문에 22인치 단일 사이즈이기 때문에 고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현재 제가 시승하고 있는 차량의 타이어 공기압은 전류는 34psi, 후륜은 36psi로 맞춰져 있습니다. 노멀하면서도 승차감 지향적인 공기압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게 이렇게 계속된 방직턱, 또 노면 상태가 안 좋은 구간을 계속 넘었을 때에도 부드러워요. 특히나 이게 2025로 연식 변경이 되면서 전륜에까지 하이드로 부시가 적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후륜만 있었는데 이제 4바퀴 모두 다 하이드로 부시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기존 고무 부시과 비교했을 때 하이드로 부시는 안쪽에 유체, 기름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 서스펜션 감쇄 속도에 따라서 노멀하게 또는 약간 하드하게 이런 식으로 하이브리드하게 조절을 해줄 수 있다 보니까 방금처럼 약간 뭐 크랙 있고 뭐 포트홀 있고 그런 구간에서 확실히 잔진동을 많이 걸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제가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찍어둔 상태입니다. 이랬을 때 내비 기반으로 또 전방에 카메라 기반으로 이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어서 노면 상태에 맞춰서 승차감을 완화해 줄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잘 포장된 도로라서 그런지 뭐 이렇다 저렇다 할 거 없이 정말 편안한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승차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 차종이라고 볼 수 있는 BMW X5와 벤츠의 GLE와 비교했을 때에는 하체 감각 자체가 되게 컴포트하게 맞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고속에서의 안정성이라든지 고속 직진성 이런 것들은 방금 언급한 독일 차들과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가고서고 막히는 길을 많이 주행을 하시잖아요. 요랬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제네시스 GB80의 하체 감각이 좀 더 편안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자, 현재 시속 80km 정도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요랬을 때 NVH 실내 정숙도가 상당히 정숙한 편에 속합니다. 윈드 노이즈를 포함해서 1열, 2열 모두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초기형과 비교했을 때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흡차음제 면적이 확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요거는 로드 노이즈를 조금 더 막아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전반적인 실내 정숙도가 원래도 좋은 차였거든요. 근데 더 좋아졌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자, 오늘은 데시벨 측정기를 안 가져와서 그런데 시속 80km로 주행 중이고요. 이랬을 때 실내 정숙도는 이 정도가 들립니다. 여기서 윈도우도 한번 내려볼게요. 닫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창문이 완전히 밀폐가 된다라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타봤었던 차량 중에서 가장 고급스럽게 창문이 닫힙니다. 보통 엔트리급이나 좀 세그먼트가 작은 차량들은 쭉 윈도우가 올라가다가 뭔가 턱 하고 닫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외부 소음들도 뭔가 막아주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막아주지 않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GB80 준대형 이 세그먼트의 SUV를 타니까 확실히 외부 소음을 상당수 잘 막아주고 있습니다. 조용합니다. 그리고 현재 간헐적으로 크랙이 있는 구간을 가고 있는데요. 요랬을 때 22인치 휠을 달고 있는 차량 중에서는 나름 비교적 진동이라든지 소음들이 많이 유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GB80은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흡입형 타이어를 기본으로 장착을 해주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인치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편평비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타이어에서 흡수해줄 수 있는 소음이라든지 진동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약간 시끌벅적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빨리판 구간 이런 데를 지나가더라도 크게 거슬린다든지 시끄럽게 다가오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GB80은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2세대 엔진 마운팅 컨트롤 유닛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엔진 마운트 쪽에 저 RPM에서 고 RPM으로 쭉 치고 올라갈 때 엔진룸에서 나는 잡소리가 살짝씩 들렸는데 요거를 잡아준 겁니다. 그래서 약간의 엑셀링 했을 때 엔진룸에서 들어오는 잡소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블랙은 이 뱅앤올룹슨이 기본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액티브 노즈 캔슬레이션도 기본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로드 노이즈에서 발생될 수 있는 소음이라든지 주파수들에 반대되는 것들을 스피커로 송출을 해줘서 이 운전자가 느꼈을 때 조용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옵션인데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크랙이라든지 땜빵 있는 구간 이런 곳을 지나갔을 때에도 정말 조용합니다. 조용해요. 그리고 지금은 새로 포장된 도로고 다시 옛날에 포장된 도로, 거의 차이가 없죠. 제가 최근에 탔었던 차가 지프의 어벤져였는데, 어벤져는 물론 엔트리급이기 때문에 노면 상태에 따라서 로드 노이즈가 차이가 꽤 났습니다. 확실히 GB80급 정도로 오니까 노면 컨디션에 따라서 격차가 크지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도로를 가든 편안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속감입니다. 현재 저는 4기통 2.5 터보가 아닌 V6 6기통의 람다3 3.5 터보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는 GB80 블랙을 시승하고 있는데요. 어쩐지 처음에 밟았을 때부터 뭔가 여유로운 가속감과 되게 잘 나간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이후에 이 엔진룸 보닛을 땄더니 역시나 V6 엔진이 딱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 모드로 바꿔볼게요. 참고로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 컴포트, 스포츠, 마이 드라이브,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누르면은 터레인 모드가 있는데요. 터레인 모드는 오토, 스노우, 머드, 샌드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럼 스포츠 모드로 바꿨고요. 저속에서 고속으로 풀악셀! 이 엔진은 뭐야? 약간 주춤하는 듯 하더니 와, 진짜 잘 달려줍니다. 아니, 근데 제가 이렇게 초고속으로 달리는지도 모를 만큼 굉장히 빠르게 초고속 영역에 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야, 역시 6기통은 다릅니다. 달라요. 다시 이렇게 엑셀링을 해봐도 초반에 약간의 터보렉이 있는 것을 제외하면은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초고속 영역에 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엄청나게 고속으로 달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6단을 사용해주고 있었습니다. GB80은 자동 8단 변속기를 사용하고 있죠.
근데 확실히 스포츠 모드로 바꾸니까 탑 기어를 최대한 아껴주면서 고속 영역을 확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을 강하게로 설정을 해뒀는데요. 이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을 켜놓으시면은 감성 마력까지 챙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엑셀링 이렇게 했을 때 우르릉 하는 소리가 나면서 이 업시프트 되는 사운드와 함께 와, 마치 듀얼 클러치 변속기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을 타고 있는 것처럼 기분 좋은 변속감을 내주고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 4단을 사용해주고 있었어요. 와, 이 고속 한계치가 상당히 뛰어납니다. 상당히 뛰어나요. 그리고 스포츠 모드로 바꾸게 되면은 엔진 세팅 이외에도 이 서스펜션 세팅도 스포츠 모드로 바뀌어지거든요. 그래서 노멀이라든지 에코 모드로 달렸을 때보다 약간의 다운 포스가 살짝 증가하는 느낌이 듭니다. GB80 블랙 3.5 터보는 5800rpm에서 380마력, 1300부터 4000rpm에서 54토크의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스펙상으로도 엄청나긴 하지만 실제로 밟았을 때에도 감성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이거 봐봐요. 이렇게 업시프트 되었을 때 DCT 변속기가 있는 차량처럼 되게 기분 좋은 변속감을 내주고 있습니다. 바로 팡팡 튀어나가요. 고RPM을 사용해주고 있지 않더라도 초반부터 토크감이 좀 좋거든요. 그래서 밟는 맛이 상당히 짜릿합니다. 짜릿해요. 여기서 액티브 사운드를 끄고 다시 한번 밟아볼게요. 근데 액티브 사운드를 끄고 밟더라도 기본적인 엔진음이 좋네요. 좋습니다. 여기서 드라이브 모드만 에코로 바꿨거든요. 그리고 다시 엑셀링 해보면 방금 스포츠 모드에서 느꼈던 그 짜릿한 그런 사운드가 느껴지진 않아요. 역시 드라이브 모드 간의 성향 차이가 큰 편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턴존에서 한 번의 유턴이 가능한지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탔었던 제네시스 차량 중에서 G80 전기차가 있었는데요. G80 전기차는 약간 롱 휠베이스 개념으로 나왔기 때문에 후륜 조향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동일한 이 구간에서 유턴을 했을 때 적은 핸들링으로 큰 회전 각도를 보여줘서 진짜 엄청 예리하게 날렵하게 슉 한 번에 가줬거든요. GB80은 이 후륜 조향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기어비 세팅을 위해서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 자, 돌아보겠습니다. 한 번에 될 것인가? 약간 아슬아슬하긴 했었는데 한 번에 되긴 했습니다. 그래도 이 큰 차체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스티어링 휠 기어비 세팅은 나름 날렵하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저는 이 스티어링 휠 연동이 되는 스포츠 모드로 바꿔서 조금 더 날렵하다라고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컴포트 모드나 에코 모드에선 이 정도로 날렵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전방에 코너 구간이 있기 때문에 GB80 블랙 3.5 터보의 선회 능력도 살펴보겠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아직까지 스포츠 모드입니다. 시속 70km 정도로 코너 돌아 나가 볼게요. 이렇게 핸들을 틀었을 때 제법 횡직 값을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푹신한 하체 감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코너가 굽어지면 굽어질수록 약간의 롤링감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래도 나름 다행인 게 최대 인치수인 22인치가 달려 있어서 그런지 방금처럼 코너에서는 꽤 날렵한 선회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급 조향까지 같이 해볼게요. 차가 너무 중력이 많이 받아진다고 해야 될까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틀고 나서 리어가 많이 늦게 따라옵니다. 그리고 하체가 너무 물컹하게 잡혀있다 보니까 방금처럼 펀드라이빙이라든지 급조향을 했을 때에는 안정감보다는 약간 위태로운 핸들을 조금 더 꽉 잡아야 되는 그 정도의 세팅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핸들을 틀고 나서 와! GB80은 스포츠 모드로 세팅을 하더라도 펀드라이빙은 안 하는 걸로. 페이스 리프트가 되면서 횡풍 제어 안전 기능 등등 다양한 보조 기능들이 들어가 있지만 아직까지는 GB80은 이 독일차 GL2라든지 X5와 비교했을 때 하체 감각이 한국인이 좋아하는 나긋나긋한 세팅을 가지고 있어서 방금처럼 급조향이라든지 코너도 굽어지면 굽어질수록 이 차는 그렇게 달리면 안 되는 세팅이다 라는 거를 알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활성화를 시켜볼게요. 스티어링 휠 좌측에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바로 세팅이 됩니다.
그래서 HDA2 고속도로 주행보조 2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차선 변경 보조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마침 또 제가 차선을 변경해 볼게요. 커브진 구간입니다. 여기서 방향지시등 켜고 핸들에 손만 살짝 올려놓은 상태예요. 요랬을 때 안정적이면서도 스무스하게 가지고 있고요. 지금 또 이렇게 굴곡진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차선 유지와 핸들 유지를 상당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게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정정식 그립 감지 시스템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핸들을 탁 대는 것만으로도 차가 사람이 지금 핸들을 잡고 있구나 라는 걸 인식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틀지 않아도 돼서 확실히 편리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비 정보입니다. 저는 대략 90km 정도 주행을 했고요. 막히는 도로 7, 안 막히는 도로 3, 한 7대3 정도로 주행을 했습니다. 뭐 어쩔 수 없긴 했어요. 아무튼 그랬을 때 연비가 지금 현재 6.3km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타고 있는 시승차 조합 6인승에 22인치 휠 그리고 3.5 터보 AWD 요랬을 때 공인 연비가 리터당 7.7km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새 차라서 그런지 정확한 연비 측정이 안 된 거일 수 있겠지만 일단 연비가 6.4km인 거는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GB80 블랙을 시승해 보았습니다. GB80의 에어백은 일반 모델 기준으로 센터 사이드 에어백 포함 총 10개이고요. 충돌 테스트도 일반 모델 구형 기준 우리나라 KNCAP에서 92.5점으로 1등급, 미국 IHS 기준으로 2023 탑 세이프티 픽을 기록했습니다. 리콜 및 무상 수리 특이사항은 없고요. 주요 불만사항으로는 높은 가격 등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홍씨의 총평 GB80 블랙 어땠냐? 일단 기존 좋았던 디자인의 깊이감이 더해지면서 완성도가 높아졌습니다. 트림 간의 프리미엄 차이가 확실하게 느껴지고요. 특히 연식 변경 이후부터 에어소스의 부재도 상당히 보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시의 끝판왕! 드레스업 하나로 1억을 쓰기에는 대체 가능한 차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값어치에 맞는 셰시 또는 파워트레인 계열의 차 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실제로 타보면 만족도는 아주 높아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